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상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3,218만 명.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귀성 귀경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약 20만 명 줄어든 775만 명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약 8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날은 추석 당일 667만 대를 웃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등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추석 전날인 5일과 당일인 6일 가장 길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길의 경우 긴 연휴로 이동이 분산돼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연휴 기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일반 국도 13개 구간을 개통하고 274개의 교통 혼잡 예상 구간을 선정해 차량 우회와 갓길 차로를 운영합니다. 또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순찰 영상을 AI로 분석해 지정차로 위반 등은 공익 신고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 앱도 기능을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 위치 기반으로 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든지 SOS 긴급전화도 이제 본인이 있는 위치를 베이스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버스와 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10에서 15% 이상 늘립니다. 이와 함께 KTX와 SRT의 역기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 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시범 설치합니다. 특히 여행객 급증에 대비해 공항 출국장을 최대 1시간 일찍 열고 인천공항 1터미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대기 상황도 공개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로 인한 차질에 대비해 열차 서행과 항로 우회 등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피콜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알리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내용에 URL이 첨부돼 있는데 모두 공공기관을 자칭한 스미싱입니다. 최근 3년간 신고된 스미싱 유형을 분석하면 공공기관 사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계정 탈취와 지인 사칭도 각각 29.1%와 1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공식 안내 문자에 URL을 포함해서 보내질 않습니다. URL이 같다 클릭하라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이 같은 스미싱 시도가 늘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 불명확한 URL은 클릭해선 안 됩니다. 출처를 모르는 앱도 설치해선 안 되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나 각종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입력하거나 알려줘선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여권 사진도 삭제해야 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보낸 경우에는 범인이 이를 옮기지 못하도록 경찰청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거래 앞서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사기 의심 전화와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악성 앱을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에서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가 지난달 일부 복귀하긴 했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24시간 공백 없이 운영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및 배후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휴 기간 진행했던 응급의료 관련 수가 지원을 올 추석에도 시행합니다. 권역과 거점 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250%, 중증 응급수술 수가는 200% 가산됩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난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추가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모자의료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땐 달빛 어린이 병원과 24시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
소아 전문 응급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권역센터 14곳과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10곳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연휴기간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전국 12개 군병원도 연휴기간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연휴기간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위치, 운영 시간 등에 관한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응급똑똑 앱 129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나뭇잎도 노랗게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을. 서울 덕수궁에는 평일 오전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덕수궁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하고요. 주로 이제 명절 때 개방을 해서 무료 개방, 그때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현대미술관에 있는 미술 작품 관람하러 왔어요. 서양식으로 지어진 석조전과 어우러지는 한국적인 건축물과 조경은 덕수궁을 찾게 하는 매력으로 꼽힙니다. 평소에도 이제 궁 관련된 뭐 경복궁이든 창경궁이든 이런 궁을 좋아하는데 이제 덕수궁 같은 경우는 다른 궁이랑 다르게 석조전이라는 되게 매력적인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분수대에서 물 이제 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이러면 되게 마음 편안해져서 그래서 좀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연휴 기간 이 덕수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조선 왕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평소 유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무료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창경궁 후원은 평소처럼 유료로 운영됩니다. 전국 국립박물관도 무료로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한가위 어울마당과 전통공연 디 아트스팟 시리즈 등 추석 특별 문화 행사도 마련돼 재미를 더합니다. 서울과 덕수궁, 과천과 청주 등 국립현대미술관도 연휴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관광공사는 긴 연휴 동안 둘러볼 수 있는 무료 개방 여행지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추석을 앞둔 대전의 한 전통시장. 이른 시간부터 명절 먹을거리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콩나물하고 고사리 그리고 호두 샀어. 아니 이제 명절 돌아오니까 먹어야죠. 올해는 간소하게 지낼 계획이라는 한 주부는 식구들과 먹을 반찬을 담았습니다. 물김치는 이제 추석에 먹으려고 산 거고요. 뭐 전 좀 또 사고 그러려고. 추석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앞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는 2차 소비 쿠폰 배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 정도 낮아진 건데요. 상인들은 소비 쿠폰과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와 맞물린 명절 특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목을 맞아 내놓은 쑥 송편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한 상인. 본격적으로 추석이 이제 돌아오니까 송편이 나가거든요. 어제도 가져왔는데 많이 팔았어요. 앞서 한 차례 소비 쿠폰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으로 매출의 효과를 본 한 상인은 이번 대목 기대도 큽니다. 그때는 아마 계산을 못할 정도로 줄을 서요. 제수용품, 첫째 북어포, 뭐 밤대추 이런 거 산수에 가서 제사용품을 많이 사가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0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고향 가는 길에 휴게소 음식 드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음식을 상온에 오래 두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차 안은 온도가 높아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우려가 있어 휴게소에서 산 음식은 바로 먹는 게 안전합니다. 부득이 장시간 보관해야 한다면 보냉 가방이나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다시 가열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또 휴게소에서는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나 해썹 인증업소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명절 음식은 대량 조리하는 만큼 재료 보관에 특히 주의하고 세척, 소독 등 식중독 예방 수칙도 꼭 지켜야겠습니다. 올 여름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9월 셋째 주 기준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428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환자 발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코로나 환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는 추석 연휴 중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여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열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연휴 중 진료가 가능한 인근 병원을 방문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긴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도 현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홍역 유행세가 사그라들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 20일까지 72명이 발생했는데 해외 유입 사례가 53명에 달하는 상황.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과 4세에서 6세 영유아, 면역력이 없는 성인은 사전에 백신 접종을 2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습니다. 홍역 접종을 다 하지 못하였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출국하기 적어도 2주 전, 3, 4주 전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노로바이러스 같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도 추석 연휴 발생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온에서 오래 보관된 식품은 세균 증식 위험이 커 5도씨 이하 저온 등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음식을 먹은 뒤 2명 이상의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추석 연휴, 가족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실 텐데요. 이 풍성한 음식만큼이나 식중독 예방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명절엔 평소보다 음식을 대량 조리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먼저 장 볼 때는 상온식품, 농산물, 냉장, 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가급적 1시간 안에 사는 게 좋습니다. 또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고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을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서 조리 음식이나 휴게소 음식은 가능하면 바로 먹는 게 안전합니다. 고향에서 음식점에 갈 때는 위생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 등급 지정업소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해외여행을 간다면 쉽게 변질되는 식품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추석 연휴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달 3일에서 9일까지 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는데요. 전통시장, 축제 등 방문객이 많은 곳은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또 다음 달 2일에서 12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조치 등에 나섭니다. 연휴 전까지는 도로시설과 사업용 차량, 항공기 관제 현장 등을 살필 예정인데요. 고위험 사업장은 연휴 전후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화재를 관리합니다. 행안부는 주치폭력, 절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항과 기차역에 경찰 특공대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차례상에 올릴 밤과 대추 준비하실 분 많으시죠? 산림청이 10월 2일까지 추석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대책반은 임산물 가격과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추석 2주 전부터 밤은 4배, 대추는 18배 늘려 공급합니다. 10월 15일까지는 온 오프라인에서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푸른장터와 네이버 스토어,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임산물을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산림조합 9곳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합니다. 또 대전에선 직거래 장터를 열어 밤 대추 등을 30%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하니까 알뜰하게 임산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9 신고는 하루 평균 4만여 건으로 평시 대비 25% 증가했는데요.
소방청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추석 명절 119 상황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신고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비상용 보조 접수대의 가동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상황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보조 접수대를 확대 운영합니다. 소방청은 국민들이 긴 추석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신고 상담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연휴 기간 제주도에 사는 사위에게 반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에도 수령이는 택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사에 확인해보니 물품은 터미널 한쪽에 방치돼 이미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지연돼서 면책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연이 아니고 분실이잖아요. 사이에 첫 생일을 맞이해서 음식을 해준 건데 그거를 못 봐도 되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 같은 택배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건은 모두 1,149건이었습니다. 이 중 훼손, 파손이 4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8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거래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물량 급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1,850만 박스가 배송된 것으로 보여서 다른 날의 일평균 1,660만 박스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치가 배송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주의사항도 안내했습니다. 먼저 운송장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품의 품명, 중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피해 분쟁 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파손 우려 물품은 주의 문구 표시와 함께 완충제로 포장하고 신선식품의 경우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5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운송물 종류와 지역에 따른 면책 특약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서비스 피해 상담과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가 특별 대책 기간인데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광지, 지역축제, 전통시장에서 물가와 바가지 요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저가 음식을 비싸게 팔거나 계량을 위반하는 행위, 가격 표시제 불이행 등이 대상입니다. 지자체별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와 물가 대책 상황실도 상시 운영되는데요. 상황실에서는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성수품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는데요.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철저히 제외된다고 하니까 지자체 누리집에서 주차 허용 구역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겠습니다.